저널리즘 9회 방송을 지금부터 가열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 이런 것도 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거 일반적인 거 안 하는데. 그래요? 우리 이 작가가 변했어요. 모릅니까? 네. 시청자로 환영을 다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김용민과 사이좋게 지내삼 SSP님. 아주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으니까 서로 디스하는 겁니다. 다 농담하는 거래요. 네. 난 진담인 줄 알고 진짜로 욕했는데 농담이라는 거야. 야 그럼 진작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김용민 씨가 내가 하는 방송에 2개나 출연하고 있는데 아니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티키타카로 친하니까 하는 거죠. 노이즈 마케팅 그거를 노린 거죠. 그것도 아니고? 그건 안 시끄러워. 그냥 우리끼리 늘 이렇게 놀았어. 서로 디스하면서 상대방 방송 한 번 더 보라는 얘기지. 뭐 그런 거예요. 그게 노이즈 마 아닌가? 그 개념이 아닌 거죠, 교수님. 그 노이즈 마케팅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저 무식해요, 막. 편을 들어주려다가 어떻게 할까 지금. 두 개 알아요, 노이즈 마케팅하고 네. 플라시보 효과. 어제 하나 배웠잖아. 플라시베 반대? 맞아? 노플라시보. 뭘로 플라시보야? 언플라시보였나? 노시보. 맞아? 노시보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욱 씨하고도 뭐 제가 뭐 굉장히 사이 안 좋은 줄 아는 것 같아. 아니에요. 최욱 씨하고 사이 좋아요. 그냥 제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거 이해 못 하시면. 그래요. 그리고 저기 그때 지난주에 저 KBS 팀장 그분하고는 안 친합니다. 아직도 부르르야? 아직도 부르르. 지난주에 제가 되게 이비방정이라고 광고 6개 꽉 찼다고 네, 그만두라 맞아요. 했더니 그랬었죠. 진짜 하나가 그만 넣네. 거봐 진짜 이래 농담한겨. 강성호 때문에 뭘 그만 했다고 그만 광고 넣어. 한 개 줄어든 게 뭐야? 몰라 지금 뭐야. 가지산 돼지국밥. 가지산 진짜 돼지산 가지국밥 이럴 거야 진짜? 다시 넣어. 미안해 내 농담한겨 그걸. 참 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M장 씨, 미장원 씨, 조미료 장원 씨 오늘은 밑에서 올라옵니다. 자 등장하세요. 짜자잔. 오늘 어떤 무장 했을까요? 이 자식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일본 귀신 무장하고 지랄이야. 개념이 없어. 아유 씨. 또 한일전 하는데. 그래 한일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키레나시입니다. 뭐? 키레나시. 원래 뭐지 이게 이름이? 원래 가오나시죠. 네. 가오나시. 네. 가오나시인데 네, 기레나시로 살짝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네. 분장 비 달라면 죽는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사기 없잖아. 아니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봐요. 이번에 제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왜? 아니 내가 늘 업체에 가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가는 업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업체 인터넷으로 시켰어요. 화요일까지 배달을 해준대. 미르로. 그래서 시켰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물건이 좀 늦는다고 수요일에 퀵으로 방송 전까지 보내준대. 근데 6시 7시 됐는데 안 오는 거야. 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 물건을 못 구했다고. 그거 네가 다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급하게 지금 제가 이게 훨씬 나아. 야 뭐 선결제 한 건 아니지? 이미 형한테 영수증 올라갔죠. 직접 드리니까 나는 이제 취소해서 환불 받고 영수증은 형이 올라갔으니까 형한테는 돈을 받고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렇게 또 돈을 법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우리 저 팟빵 게시판 보니까 우리 팬분이 이거 이 가면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무료로 빌려준다더만. 야 그런 거 하지 마 인마! 그런 거 하지 마! 야 영수증 뻥튀기 하면 그게 돈이 얼만데 그거를 공짜로 주신다 그럽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재밌게 들어만 주세요. 근데 진짜 좋은 거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비싼 거. 질이 좋더라고. 네. 그거 되게 비싼 거 고가예요 엄청. 고맙습니다. 오늘 최 교수님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시청자 위원을 하는데 회의가 있어서. 어디 YTN? 아니 EBS. EBS. 거기 회의하고 왔어요. EBS 요새 좀 시끄럽잖아요. 그거 뭐 리스테린 뭐 10대 본의 아닌가 맞아. 맞아. 그랬었죠. 맞아. 사장이 사과하고. 네 맞아요. 사장님 사과했죠. 여러 가지 하시네요. 시청자위원회도 하시고. 저 언론학 박사지 않습니까? 그 다 알거든요. 말하는 텍사스 주립대에서 텍사스 교수를 했던. 교수님까지 하시고. 그럼요. 우리나라 이 경직된 이 관료주의 문화, 교수 문화 때문에 이 메인 대학교에서는
교수님을 배척하고 됐죠? 이제 자, 에이, 이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신문 방송학과는 성공회대가 알아줍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맞습니다. 네. 조중동에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안 갑니다. 안 들어가죠? 굉장히 안 가요. 예. 그런데 안 입학 갑니다. 조건이 그거라면서요. 네. 조중동 입사 안 하기. 그건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안 돼. 되면 가는데 안 가는 겁니까? 그렇죠. 아.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네. 갈 수 있는데 안 간다. 그럼요. 유명하죠 성공회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슈퍼챗 쏴주신 고마운 분들 가겠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슈퍼챗 사주신 분들 오늘도 또 시작하셨어 이분 또. 마국주님, 황처사, 최선율민, 꽃은 누가 피우나, 정열노님, 카밀라 아버님, 송철국, 임기철, 인천남, JJ, 정선경, 서뿡뿡이, 신광호, 인덕장, 김태희, 미르미디어 대박기원, GSJ22, 문킵킴, 재형손, 우리집 닭근의 떡정, 아가리 양아치 이작가, 내 이름은 꼰다, 컨피던트, 쿄러버스, 조성환, 산이슬, 인천 한방통닭, 카멜리아, 사이보그 009, 연희, 허니베어 제이, 노랑딱지, 리SB 1211, 창종키님, 정윤, 필기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주간 미르미디어부터 네. 고고고. 미르미디어 내 가짜뉴스 생산지 100%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주간 미르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저널리즘 M은 매주 목요일 8시에 녹음을 진행하였으나 이번 주만 수요일로 녹음과 유튜브 라이브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늘 그렇듯 8시를 앞두고 모든 멤버들이 미르미디어에 모였으나 최진봉 교수님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이에 짜증이 난 이동영 사장은 MC 장원에게 야! 교수님께 전화해봐라. 이 양반 연세가 있어가지고 수요일로 바뀐 거 까먹으셨나 보다. 원래 놓친 애들이 깜빡깜빡해. 빨리 전화해봐. 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MC 장원은 최 교수님에게 어디시냐고 문자를 보냈고 교수님으로부터 짧은 단문이 도착하였는데요. 오늘 녹음 8시 30분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8시 30분이 맞았으며 우리 셋 다 몰랐어. 이동영, 강성범, MC 장원은 누구 하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5시 반에 왔어.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세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까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후문입니다. 아니 근데 회의하고 있는데 왔어 네. 문자가. 아니 근데 교수님이 방송에서 허허 웃으셔가지고 되게 예, 성격이 좋으신 분이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실제로 그러신데 네. 역시 이 배운 사람의 이 시크함이 있더라고. 왜? 제가 교수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교수님 장원입니다. 혹시 지금 오고 계신가요? 오늘 8시 30분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조심히 오세요. 저희 다 8시로 잘못 알고 있었네요. 역시 교수님이 제일 정확하십니다. 답문이 왔어요. 8시 30분에 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와 소름이 와 이 정도면 네가 싫은 건데. 야 너랑 말 섞기도 싫다고. 아 나 그래서 전화만 이 카톡 보면서 막 허리가 절로 이게 굽혀지더라고. 와. 네가 1회 때 교수님한테 이 양반아 저 양반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때 딱 마음을 닫으신 거요. 야, 아니 한 음절이라도 달랐으면 내가 좀 덜 쫄았을 것 같은데 똑같이 한 번 더. 와. 짜증이 났어. 8시 반인데 왜 자꾸 8시 오라는 거야? 아직 안 났어. 와 그래서 역시 배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야, 진짜 무서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미르 소식이 아니라 정치인 소식입니다. 100% 팩트입니다. 오늘 오후 6시경 본 기자 MC 장원입니다. 본 기자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유한국당 K모 의원과 마주쳤습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중간에 탑승한 자유한국당 K모 의원은 전화통화 중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다시 위로 올라가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거 올라가는 겁니까? 라고 묻더니 사람들이 그렇다고 답하자 아이씨 이게 뭐야? 아 세 번째 올라가네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왜 모양이야 씨 라며 큰 소리로 짜증을 내며 바보 인증을 한 것입니다. 급하게 다른 층 버튼을 누르고 K모 의원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아 미친놈 지가 전화통화하다 잘못했으면서 왜 엄한 데서 지랄이야. 예. 애인신 엘리베이터도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등등 살벌한 욕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는 후문입니다. 예. 이토록 훌륭한 인재들이 자유한국당에 버티고 있는 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느낀 아주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성만 깝시다. 네, 김 강입니까? 강이야? 강.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다. 나 남성 누군지 바로 알겠네. 여기도 댓글로 바로 나오네. 네. 예. 그 사람 이름이 예. 네. 예. 맞아? 뭐 조금만 힌트를 더 드릴까? 지역구 얘기하면 네, 안 돼요? 됐어. 이 지역구가 없지. 아니 댓글로 다 나왔어. 지역구가 없대. 그럼 김부자야? 비례요? 얘 몰라요. 그 사람이 비례했지 지역구인지 몰라. 아니에요, 알아요. 말 못할 뿐이야. 뭐예요? 예, 자 오늘 주간 미리미리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먼저 준비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중앙일보인데요. 요새 중앙일보가 계속 이렇게 제정에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화가 나는데 이 아마 JTBC에서 못 쏟아내니까 신문으로 다 몰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계속 중앙일보 걸립니다. 채널 A는 동아일보보다 채널 A가 예. 훨씬 세잖아. 자, 요거 저 국제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축구 얘기입니다. 야 축구 얘기를 여기 저널리즘 M에서 다룬다. 참 대단한 거죠. 지금도 한일전 하고 있죠. 예. 60년 역사상 첫 금메달. 박항서로 도배된 베트남 신문 일면. 이게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 없죠. 왜 제목만 없냐? 보면, 예. 그 신문 기사 제목을 고쳤거든요. 그래요. 문제가 되니까 신문 기사 제목을 고쳤어. 이게 원 이름이 아닙니다. 원 제목은 뭐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항서는 국부 호치민과 동급. 베트남 전역 박항서 아리. 이게 원 제목이었어. 원제목을 그렇게 했어? 예. 호치민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야, 호치민이면 베트남 국부 아니 국부? 북한으로 치면 김일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북한에 누가 축구 잘하는 저 코치 잘하는 감독 보내가지고 엄청 됐어. 그러니까 김일성과 동급 이 아우 창피해. 그래서 베트남에서 아주 불쾌하다고. 그럼. 베트남 국민들이 너무 불쾌하다고. 아 우리나라 안에서만 창피하자.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바꾼 거예요. 바꾼 건데 이거는 지금 사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베트남하고 우리 관계가 너무 급속도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출 수입 이거 보면 무역 보면요 중국 미국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그만큼 되게 교육 큰데요.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이미지가 박항서 때문에 좋아져 갖고 이 수출은 물론이고 저 교류, 문화 다 좋아지고 있거든.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이런 뉴스입니다. 왜 이따위 짓을 하냔 말이야. 짜증나게. 의도된 거 아닐까? 그런데 이게 신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야. 아 그래요? 딱 보니까 연합뉴스가 똑같은 게 있어요. 내용이 기사 내용이 똑같다고요? 딴 데 가보니까 매경 기사도 똑같고 KBS 기사도 똑같아. 뭐야? 연합에서 일본을 네, 내고 맞아. 그대로 복구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제목만 이렇게 제목만 클릭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딱 걸린 거지. 아니 기자 이름 자기가 이름 내걸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연합을 쓰려면 네. 연합이라고 써야 돼요 밑에다가. 그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연합에서는 통신사기 때문에 연합뉴스는 통신사에서 취재를 하면 모든 언론사에 공급을 해요. 돈을 받고. 그러면 반드시 요 뒤에다가 요 밑에 맨 마지막에 기자 이름을 쓰면 안 되고 연합에서 받았다는 걸 써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지. 연합에서 만약 받은 걸 그대로 옮겼었다면 연합이라고 써야 돼 여기다. 매경은 연합 거를 완전 뺏겼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연합으로 적었어. 근데 지금 중앙일보는 약간 달라. 아 약간 바꿨군요. 약간 바꿨어. 토스만 그러면 안 바꿨구나. 되지. KBS도 약간 바꿨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거 양아치 안 양아치. 누가 이랬어? 요거 김다영이. 왜 그랬어? 김다영 기자가 그랬는데 이거는 김다영 기자가 본인이 그냥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뭐 위에서 오다가 내려왔든가 아니면 또 이런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연합발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속보내는. 그래서 제목 아주 그냥 클릭질. 묘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지. 클릭 1등 하려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1년 전 박항서 감독이 스즈키컵에서 우승했을 때 그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항서는 호찌민과 동급이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달린 댓글 제가 번역해서 왔어요. 베트남 사람이 다른 거지. 베트남어로 구글 번역기 돌렸지 자식. 그죠. 베트남 사람들이 댓글을 단 그럼 거지. 박항서 감독은 매우 사랑받는 베트남인이지만 사랑하는 아저씨 호와는 다릅니다. 아저씨 호는 호치민. 호 아저씨라 그러거든.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베트남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허 아저씨는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즐기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 나라의 축구가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인 건 좋은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쭉 댓글에 맞습니다. 다 이거예요. 이래서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또 해갖고 이렇게 돼갖고 시끄러우니까는 제목 바꾼 거거든. 좀 알아보고 해라. 이 뭐하는 짓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 언론 잘못된 기자 하나가 이렇게 싸지른 거에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나라 망신시키고 나라 경제에 뭐 타격을 입히냐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습게 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연합 기사 건죠. 이게 연합 걸 이제 다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중앙 또 KBS 매경이 다 똑같습니다. 내용 중간은 그중에 하나가 일간 연전은 베트남 축구대표팀 게임 7경기에서 6승 1무로 경이로운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면서 박항서가 우승을 차지한 뒤 찍은 기념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전 국가주석 사진, 베트남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나란히 등장했다고 해서 마치 정말 이 박항서 감독과 호치민이 동급인 것처럼 하는데 내가 또 들어가 봐서 사이트를 일간 연전이라는 것은 인민 한자로 쓰면 인민입니다. 요즘 베트남 한자를 잘 안 쓰더라고요. 네. 연전에 이 일간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저 편집할 때 띄워주세요. 그냥 축구 선수들이 좋아가지고 사진 위에 들고 호찌민 사진 들고 태극기하고 그냥 이렇게 베트남기 들고 그렇게 찍은 거야. 그게 뭘 동급이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거를 연합에서 이렇게 뿌리니까 제목을 중앙에 김다영 씨가 이렇게 제목을 단 거예요. 김다영 씨 이렇게 오버하면 안 된다고. 연합도 마찬가지야. 왜 오버하고 이래? 클릭 올리려고 나라에 패키지 좀 맙시다. 맞아. 그 제목 바꾸는 거는 이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그 SBS가 이런 그러니까 제목을 바꿔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다는데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약간 바꿨죠. 뭐요? 아, 잘 모르시는군요. 예. 그게 그래서 이것도 자기 잘난 척하려고. 그렇지. 제가 니들은 거기에 모르는구나 자식들. 아니 옛날 얘기해서 당연히 저희 모르죠. 그때 메리스 때 삼성 이재용이 본인 병원에 삼성병원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사람들 다 국가 암센터인가 다른 병원으로 다 옮겼어요. 예. 그거를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썼다가 그게 이제 8시 뉴스의 탑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오후 밤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리는 거를 다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방송은 됐다니까요. 생방송으로 나가잖아요. 8시 뉴스가. 항의 받았겠지. 그게 삼성과 이재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결국 그걸 다시 그 실제 진행한 사람이 다시 녹화해서 인터넷에 그걸 바꾼 걸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엄청난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한번 나간 것은 역사예요. 그게 역사. 혹시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나간 건 역사로 남아 있는 것이고 언제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려면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뭔지를 가서 찾아보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기사 찾아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한 번 썼던 기사의 내용이나 제목을 본인들의 이익이나 아니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바꿔줬다. 이거는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논란이 됐었어요. 삼성 이재용을 비판적으로 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밤에 다시 찍어서 그걸 인터넷 올려오는 그 보고 나면 다시 보기가 되잖아요. 거긴 다 이렇게 바꿨다니까요. 제목도 바꾸고 그걸 위해서 실제 진행하는 사람이 멘트도 다시 했어. 카메라 앞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역사를 왜곡하는 현장이거든요. 마찬가지 개념이요. 기자가 한번 나갔는데 그걸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역사로 남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도 거기 져야 되고 본인이 잘못 보도했다고 하면 비판도 받아야 되는 거고. 시칼만해. 이런 거 몰랐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특히 주니어 기자들 인문학적 소양이나 역사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언론고시 준비해서 영어 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상식 알고 이러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베트남의 역사를 알면 절대 이렇게 못 씁니다. 기사 제목 이렇게 못 따라요. 그리고 이걸 위에서 못 걸렸다는 것도 웃기잖아. 그렇지. 골랐어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검사들, 기자들, PD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적 소양이 분명히 이 채용을 할 때 좀 반영이 될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좋은 말이다. 아니 그 어렵다는 고시로 불린다는 언론고시잖아요. 네. 거기에 분명 역사나 이런 것들도 다 시험 과목에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요즘은 모르겠어요. 언론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고시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언론사마다 따로따로 그만큼 봐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역사를 보는 데가 있고 안 보는 데가 있을 텐데 네. 중요한 건 역사도 잘 알아야 되고 언론인으로서 윤리가 중요해요. 네. 기자 윤리. 그렇죠. 그런 거는 전혀 검증을 안 해. 지금 이 작가 얘기하셨잖아. 영어 잘하고 예를 들면 뭐 국어 잘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시험 잘 보면 합격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기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검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야말로 수능 성적 잘 보는 것처럼 시험 공부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능력만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자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성공회대 신방과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자 윤리를 가르치고 언론으로서 사명을 가르치고 정말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이런 걸 가르쳐요. 우리는 물론 기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러다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다가 언제 한번 기레기 누금이 됐을 때 내가 가르치는데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있어도 얘기 안 하겠죠. 제가 안 가르쳤습니다. 제가 안 가르쳤습니다. 성공회대 신방과 출신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정말 가짜나서 그랬어요. 중앙일보 행태가.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요. 중앙일보에서 중앙선데이 사설을 하나 씁니다. 사설 제목이 진정한 리더의 힘 보여준 박항서 감독입니다. 뭐 이건 뭐 제목은 뭐 별 문제 없어요. 진정한 리더십 보여줬지. 그러면서 박항서 감독 축구를 쫙 읊습니다. 너무 잘했다. 읊어. 리더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걸 한 적이 있다. 월드컵 4강 신화 읽은 바로 히딩크 감독이 바로 그 사람이다. 뭐 그런 뻔한 이방인을 얘기. 불러서 우리 국민을 감동시켰고 이랬다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목적이 나와야지.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성과도 없고 리더도 안 보이는 2019년 한국 정치권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뭐 소리야? 갑자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일자리, 남북관계 등에서 뒷걸음질만 했다. 512조 원 예산은 마치 남의 돈처럼 국회를 통과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이 확산 일로인데도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이란 중차대한 이슈가 장기판에 졸처럼 국회를 떠돌아도 제1야당은 얼어붙은 수비수처럼 속수무책이다. 의회 민주주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천국도 벌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또 정세균 의장까지 다 깠습니다. 박항서로 시작해서 박항서하고 히딩크 이야기는 그냥 깐 거야. 결론은 여기 마지막에 한 10줄, 8줄 됩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민주당 또 정세균을 깔라고 쫙 앞에다 서로 깐 거야.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정말 배 아플 때 있는 인껏 똥 참았다 그냥 쏟아냈구나. 이거는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 기승전 문재인 까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제하고 직접적 연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제목 자체도 박항서 감독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기사가 작성이 돼야지. 그 기사를 작성하는 원래 목적 자체가 그럼 정치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치에 대한 비판이라면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전체 내용이 지금 이거 한 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박항서 감독을 이용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을 하려면 만약에 본론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인용은 짧게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내용 90%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얘기인데 마지막에 이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끌어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저렇게 하는 거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사 제목을 봤을 때 클릭을 하고 읽기 시작하고 이거는 본인들의 제목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란 그렇죠, 말이죠. 맞아요. 분명히 박항서 리더십을 보려고 선택을 한 사람들한테 마지막에 자기 정치 주관을 갖다가 저렇게 주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이게요. 박항서도 요즘 너무 핫하니까 사실은 웬만해서는 사설까지 끝까지 읽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근데 사설 제목이 박항서니까 오 하고 읽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쭉 재밌게 읽다가 뭐야 이거 이렇게 되거든. 아니면 중도층은 역시 문재인 잘못하고 있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또 그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 있죠. 그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사설을 쓰면서 박항서랑 히딩크를 이용했다. 좀 굉장히 불쾌하고요. 또 마지막에 의회 민주주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 총국도 벌어진다 그랬는데 저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을 다시 정부의 2인자로 불러온다. 비판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촌극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예를 한번 다른 걸로 들어볼게요. 대학은 총장을 교수들이 하잖아요. 네. 총장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교수예요. 은퇴하지 않고요? 은퇴 안 해요.
본인이 나이가 65세가 돼서 정년이 되면 은퇴하지만 정년이 안 된 경우는 다시 교수한다니까요. 물론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국무총리 가는 것이 이례적인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면 이 사상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국회의장 한 사람 그 밑으로는 가면 안 된다는 그렇지.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교장하다가도 자기 학교 사랑해서 그 밑에 수의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정년퇴직하고 그게 뭐가 크게 문제가 돼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저 김해시 시의원 한번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누구야 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비서실장 했던 이병환 씨 있잖아요. 예. 그분이 광주 시의원 했어요. 예. 그거 끝나고 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아름다운데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여기 또 어. 총극이라고 또 썼을 뭐 겁니다. 그렇겠죠 또 그런 식으로 썼을 거야. 난 문재인 대통령이 음. 퇴임하고 예. 자기 고향 가서 다시 정치 뭐 국회의원이 됐던 뭐 시의원 군의원이 됐던 하다가 다시 대통령 출마하고 난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법으로 안 되는 안 돼요? 나 지금 너무 무식해. 나 지금 너무 무식해. 오늘 느낌 좋았는데 방금 좀 나도 등골이 좀 서늘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했더니 역시 아니네. 자 그러면은 무식성범. 무식성범. 프레임 씌워졌네 이거. 이것 때문에 저널리즘 제이랑 수준 차이 난다는 얘기 듣는 거 아니야. 좋았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품격을 만들어내는 거 한 방에 그냥. 그 팀장님이 그랬잖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예.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옵시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저널리즘 M 진행자들에게 어울리는 제품이죠. 겨울철 예민한 피부에게 필요한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과 클렌징 폼입니다. 남자 진행자들만 있어가지고 광고를 할지 말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 머드팩과 클렌징 폼이 남자들에게도 필요한 제품임을 알리고 싶어서 광고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아 잠깐 남자만 있어서 그랬다는데 제가 이거 매일 씁니다. 에브리데이. 매일 써요. 저도 하루에 읽었어요. 2번씩. 특히 이 팩이 진짜 좋아요. 겨울철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 실내와의 온도차,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피부가 예민해지기 딱 좋은 시기에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으로 관리해보세요. 올겨울 빛나는 피부 미남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쓰면 좋은 아이세라 클렌징 폼도 놀라운 유수분 밸런싱 기능은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좋아 세안 후 당김이 적어 민감성, 건성 피부에도 효과가 우수합니다. 이제 클렌징 폼 이렇게 좀 분장을 방송국에서 하면 여기까지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닦아요. 코팅되는 느낌이랄까요? 예, 그래서 그 땡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집에서 팩을 하게 되면은 빙하 머드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팩을 하고 이렇게 좀만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뭐랄까 그렇게 그 많이 막 끈적거리거나 막 질척거리거나 막 번거롭지 않은데 피부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요즘 듣거든요. 저도 피부 관리 하려면 이거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얼굴 너무 이렇게 좋아요. 만져보면은 어딘 좀 푸석푸석한 부분 있고 막 걸리적거리고 있고 막 까끌까끌한 부분 있잖아요. 저거 하고 나면 전체가 다 하나 된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자 검색창에 아이세라 또는 홈페이지 www.sonocos.net 소노코스.net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더 많은 혜택과 이벤트는 홈페이지에서만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방문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은하수 사과 갑시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청취자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영주 은하수 사과 광고입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 비타민이 필요한 계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비타민은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비타민이 가득 든 영주 사과와 사과즙 그리고 다양한 과일즙이 있는 곳 영주 은하수 사과. 사과즙은 물론 겨울에 꼭 필요한 도라지 배즙, 여성분들을 위한 석류즙까지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과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도 마찬가지, 석류도 마찬가지 다 몸에 좋은 건데 네. 하나씩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네.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 주산지죠. 경북 풍기에서 만들어낸 사과입니다. 여러분들 능금 주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몸에도 좋지만 맛도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타지 않았어요. 순수 즙만. 네, 즙만 짜내서. 드셔보시면 아는데 이제 고른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갈면은 약간 쓴맛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낙과라든지 아니면 과일끼리 이렇게 부딪혀 갖고 골았을 때 그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쓴맛이 나거든요. 그게 없어서 참 예. 아 이거 제대로 된 걸 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예, 세 번째 광고 만족 연구소의 수액 패치. 강선범 씨가 우리 회사 오면 잔뜩 매일매일 갖고 가는 수액 패치. 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살라고. 예, 시간과 돈의 여유가 많으셔서 매일매일 전문 마사지 샵에 방문 가능하신 분, 너무 부지런해서 매일매일 조격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혹은 부부간의 사랑이 너무 넘쳐서 매일매일 서로의 발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분 잘 없죠? 예, 그런 분들은 만족연구소의 수액 패치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는 것으로 끝! 육체 피로와 다리 붓기 개선에 도움. 진짜로 다리 붓기는 개선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만족연구소 수액 패치로 간편하게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1 증정에 무료 배송. 만족연구소 포털에 검색하시거나 www.만족랩.com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 외국에 어떻게 나갑니까? 수출 어떻게? 아직 그 뒤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얘기하면서 뭐 조율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예. 그 뭐지? 네. 커미션? 커미션이요? 뽀찌? 그 뭐 내가 받는 건데 형이 왜? 내가 연결을 시킨 건데. 넌 몇 군데서 뽀찌 받는 거야? 분장으로 뽀찌 받고 그냥 좋네.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MC 장원 걸로 갈까요? 네. 예. 자, 제가 계속 중앙만 디립다 팠는데 잠깐 나와주려고요. 또 동영이 형이 중앙을 했길래 저는 잠시 좀 외도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12월 18일 오늘이죠.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단독을 달고 나왔어요. 야, 그 말인즉슨 어제까지 전혀 준비를 하지 않다가 네, 오늘 기사를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죠. 계속 그 팔로잉을 하고 있었는데 팔로잉 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팔로잉을 했어요. 근데 그 썩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었는데. 아니 솔직히 아까 저기 뭐야 저널리즘 뭐 너 하는 거 뭐지 그거 이름? 주간미르. 주간미르. 주간미르도 직전에 있었던 걸 갖다가 했잖아요. 맞아.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먼저 준비했던 거고 하나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바로 한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죠, 그거는. 그래? 아니 바쁘면 그만하라. 열심히 하면 하나 있는데 오늘 네 요게 개를 재미가 하니.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런 거지? 귀신 같은 감각으로 형들 축구 볼 때 앉아가지고 난 쓴 거 아니에요. 그랬어? 칭찬은 받아 마땅한 일이지. 내가 진 거지. 아니 이게 최신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아무래도 현장감도 있고 이 시의성이 있으니까. 조선일보래요? 네. 자,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송초로 출마 요청, 당내 경선부터 개입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증거를 입수를 했나 보다. 이런 냄새가 좀 풍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제목을 읽어볼게요.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업무 일지에 중앙당, BH 형 여기 한문 송이야 송. 송 경쟁자 제거. 야, 진짜 조선일보 왜 한자를 써서 무식하게 만드냐. 요즘 누가 기사 한문 쓰냐? 아이 꼰대 놈들 진짜. 형 뭘 창피해. 대통령 2번 할 수 있다네. 형 뭘 창피해 형이. 야 우리 둘이 다 그만하자. 민망하지. 송 경쟁자 제거. 송초로 경쟁자 움직일 카드 있다. 조국이 얘기했다는 메모 나와. 청와대 공천 개입 사실이라면 2년형 받은 박근혜와 상황 비슷. 그러니까 이 송병기 부시장이 이 선거 본부에 있을 당시에 이 적어놨던 메모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입수가 됐다는 거예요, 검찰에. 그래서 나는 이 메모를 조선일보에서 단독 입수했나? 솔직히 그 정도 돼야 단독 달고 기사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쭉 읽어봤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 등에 따르면 그래. 또 그런 식이야. 이러면서 이게 근거는 이 한 줄이 다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메모 내용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게 다 그 메모 내용이에요. 따르면이라고 달아놓고선 이렇게 많은 메모의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이건 뭐예요? 문건을 복사한 거라도 건네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원본을 자기네가 입수한 것도 아니고 전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전에 들었다는 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는데 마지막이 백미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과 유사하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지네들도 사실이라고 확신을 못해. 그걸 기사에다 이렇게 잔뜩 적어놨어요. 자, 일단 이 기사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PD 수첩에서 지적했던 검찰과 기자 간의 악어세 관계, 공존, 그걸 또 한 번 입증하는 겁니다. 12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죠. 더 강화됐죠.
그래가지고 빨대를 동원해가지고 피의사 유포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쓴 거 음. 전부 다 검찰한테 들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누가 알아 이거를? 이 기사 쓴 조백건 기자가 조선일보 법조 기자, 그러니까 검찰. 아이 이따구로 니들 검찰한테 소스 받아가지고 쓰면서 PD 수첩 보도에 대해서 발끈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 PD가 22명의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PD 수첩 사과하라. 그 기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전형적인 빨대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는 이 기사하고 관관이 없습니다만은 김기현이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첩을 봤다면서 얘기를 합니다. 김기현이가 어떻게 이 수첩을 보지? 그러면 검찰이 조사 받으면서 보여줬다는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검찰과 기자가 지금 한패가 돼갖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 문 대통령이 송철호 출마 요청 청와대 당내 경선부터 개입해가지고 업무 일지가 있다. 이거 왜 강조한지 아세요? 적폐 수사 때 안봉근. 안종범. 이 자식아 안봉근. 안봉근은 누구야? 안봉근은 야, 너 나가. 비서관이었고 안종범 수석. 안종범. 안정범 맞아. 사초 아니 있었어. 잠깐 없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아이 나 비서관. 진짜 씨.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등치시키는 거거든 지금. 맞아. 근데 그거는 안종범의 수첩은 안종범이 회의 때마다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다쓴 자기가 거지. 일일이 다 깨알처럼 박근혜 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청와대나 혹은 다른 회의에 들어가서 받았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자기 그 자리에 가서 있었어? 아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소설이나 오바해서 혹은 나의 바람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슥 보고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한 걸 갖다 사실인 것 마냥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자기도 찔리니까 어. 이게 혹시 사실이라면이라고 사실이라면. if를 단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도 써 있어요. 그 문장 바로 앞에 쓴 뭐라고 돼 있어요. 송 부시장 이런 업무 일지 소공 메모는 개인 생각이 많이 포함돼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면서도 그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만약 논란이 되면 나 이렇게 썼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업무 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런 내용이 맞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몰라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 사실 이렇게 쓰면 일반인들이 기사 보면요. 실제 있는 걸로 알고 업무 일지의 내용이 이대로 써 있는 걸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본인도 보지 않은 걸 이렇게 본 것처럼 쓰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단독이란 개념이 특종 이 느낌이 아니고 나의 뇌피셜입니다. 이 느낌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임종석 실장이 등장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난 검찰이 또 임종석을 참고인으로 또 부를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또 진짜 마치 모든 청와대가 똘똘 뭉쳐서 뭔 이상한 짓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마지막에 또 어이없는 거 한 줄 더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송 시장과 송 부시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청와대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어떤 관여도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아니 뭐 전화 당연히 안 받지. 조선일보의 기자가 전화하면 누가 받습니까? 가만히. 받아서 얘기해봐야 그대로 써주지 않을 거라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저도 안 받아요. 마치 전화를 안 받은 게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한 것이냐,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걸 캐니까 도망간 것이냐 이렇게 마지막에 그리고 또 적어놨어. 그거예요. 여기 전화해봤다. 이쪽 입장 들으려고 했다. 기사같이 만들었다. 네. 라는 거죠. 그런 거 티내려고 하는 거죠. 김기현이라는 사람 이거 예전에 이 걸렸을 때 자기가 떳떳했으면 검찰로 지가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해주십시오. 난 떳떳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실로 보면은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다시 해야 돼요 이거. 불법이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검찰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번엔 나를 잡으려는 게 아니고 더 큰 걸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이 자신 있게 저렇게 검찰 편에 서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나라가 썩어도 이상하게 돌아가도 정말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 김기현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못해놓고. 저는 경찰이 이참에 거래고기도 다시 조사하고 그렇죠. 김기현 건도 다시 조사해라. 그럴 필요가 네. 있다고. 수십억 자기 자리 이용해서 그런 정황이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 있는데 그거 어서 맞아. 큰 소리야. 네. 창피한 줄 알아야죠. 제가 그래서 이 기사와 똑같이 단독을 달고 나온 기사인데 이거는 좀 괜찮은 기사 같아서 제가 좀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똑같이 오늘 올라온 기사고요. 경향신문에서 단독을 달고 나온 기사입니다. 세월호 당일 구조대 일지 조작해 제출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보면 도착, 첫 수중 수색 시간 등 오차,
청와대 요청 해경 보고서 확인이라고 달아놓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1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세월호 대응 특공대 구조대 조치 보고 보고서를 보면 자기네들이 입수한 자료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출처가 명확하다. 명확합니다. 출처가 명확하고요. 시간대별로 다 일일이 비교해가면서 기사를 쭉 썼어요. 장군의 기사를. 사실과 이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자기네가 책임질 수 있게 자기네가 입수한 자료라고 앞에 명시를 해놨잖아요. 물론 이게 뭐 잘못된 자료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경향신문은 자기네가 입수한 자료라고 밝혔기 때문에 책임도 지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제대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써야죠. 자료를 이 단독을 달고 자료를 입수해서 기사를 쓴다면 이렇게 해야죠. 어이씨, 많이 늘었대 홍장원이. 안봉구리도 알고. 안봉구리. 조금 더 홍보했으면 안전봉까지 가는 건데. 이 조백건 기자가 선배니까 앞에 있었고 2명이 쓴 기사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사람이 2013년 2월 28일 날 상을 받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날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상을 받았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여하는 부패 방지상을 수여를 했대. 부패 방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전 정권에서 그냥 막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했다가 정권 바뀌어갖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화도 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쓴 기사 제가 소개해드린 거 기자 이것도 얘기 좀 얘기하지. 해줘. 네, 경향신문의 김원진 윤지원 기사입니다. 애들 이름도 이쁘다. 그거 뭐야? 이거 좀 뭐냐 빠지잖아. 야 솔직히 이름은 홍다영이 제일 이쁘지 않니? 홍다영 이름 되게 이뻐. 맞아. 홍다영 이름은 이뻐. 이름은. 아까 오늘 중앙은 김다영이었어. 이름 참 이뻐 다영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성범 씨 준비한 걸로 갑시다. 저는 조선일보 기자 이름이 서유근 기자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여의도 집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얼마나 거칠고 그때 국회 밀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몸싸움 있고 사람들 때리고 머리채 잡고 욕설하고 이거를 봤으면서도 이쪽이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 애들도 앉아 있는데 윤석열 시벌로마 구호 외친 친문 집회. 아니 이 이름 뭐라고 얘? 서유근. 너는 그러면 애들도 보는 신문에 윤석열 시벌로마가 뭐냐? 수천 배가 보는 애들이 수천 배 더 보는 여기 인터넷상에다가 시벌로마를 써놓고 너는 괜찮냐? 시벌로마가 왜 시벌로마 이거냐? 이게 뭐냐면 너한테 붙는 건 아니지. 일단 괜찮아? 일단 제목부터 프레임을 씌우고 시작해요. 친문 집회래요. 친문 아닌 사람들이 친문 아닌 사람 많아요. 많아요. 가보면 가봤어?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많아요. 테고. 그럼요. 또 뭐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엄청 테고 많아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 네. 검찰 행태가 싫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안 돼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윤석열 시벌로마 모든 집회에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운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과격하게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하게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지켜보기 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지. 근데 이거를 따가지고 마치 모두가 이런 것처럼 쓰는 전형적으로 지금 이걸 확대한 거거든. 굉장한 오류입니다 이거는. 제목부터 친문 집회 뭐 윤석열 시벌로마 이거 넣어놓고 이 시벌로마가 뭐냐면 그 행할시 죄벌 일로 말마 이라는 말한테 벌을 준다 이런 사자성어인데 약간 이제 우스개 사자성어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직장인들이 이제 맨날 쪼기만 하는 직장 상사를 비유할 때 시벌로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쓰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사회를 보던 분이 그 소리꾼이신데 굉장히 재밌어요. 되게 그래가지고 막 해갖고 사회 굉장히 재밌게 보시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욕이 아니고 좋은 말이니까 하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어요. 또 판소리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또 나오잖아요. 많죠. 네. 정말 많죠. 이거는 이분께서 판소리 하시는 분이 또 교사인데 이분이 재미를 위해서 어떤 윤석열이라는 권력을 또 조롱하고 풍자한 거잖아. 권력 없는 사람이 하는 그게 뭐가 나빠? 일반인이 한다는데 그건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애들도 보고 있는데 시벌로마라고 했다라고 모든 애들이 보는 인터넷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저렇게 썼어요. 정말 당신이 애를 생각해서 이런 기사를 쓴 겁니까?
그 애들 생각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회사의 영업 지침에 따라서 충실한 영업사원 일을 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역시 그 뻔한 내용이니까 뭐 내용은 얘기 안 하고 마지막 문장에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런데 그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에 대한 수식어를 앞에 붙여놓죠. 주한 미국 대사관절을 무단 침입한 친북단체인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는 친문들이 모여서 친묵단체와 함께 하는 집회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죠. 프레임 씌우기, 일반화의 오류 다 보면 정말 내가 신문방송학과 교수면 100점 만점에 5점 줍니다. 5점은 뭘로 준 거예요? 5점? 철제 안 틀려서? 자, 그래서 서유군은 누구인가? 여기서 더 놀라워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기자가 된 지. 명할이네. 2018년도에 이거 전 잘 몰라서 그런데 일반 전형이 아닌 인턴 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이게 뭔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턴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이 된 거죠. 일반 전형은요? 일반 전형은 기자를 뽑을 때 시험 보고 들어와서 처음부터 기자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인턴인 거죠. 인턴으로 들어왔으면 말 인턴으로 그대로? 하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인턴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뭐라고? 조선 안에서의 의미로 열심히. 예. 1년여밖에 안 되고 기사 낸 양도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그 다른 언론들이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기사가 있잖아요. 왜 조선일보는 이러는가? 옛날에 뭐 포토라인을 없애자던 조선일보의 그 말들은 어디 갔는가? 막 이런 거에 다 등장합니다. 이 기자의 기사가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스누라이프 있잖아요. 서울대 학생부 게시판. 거기에서 익명 게시판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누가 투표한지도 모르고 학생들의 전체 의견도 아닌 걸 갖다가 그 언론들이 마치 전체 서울대생의 의견인 양 이야기를 한다, 다룬다. 이게 잘못되지 않은가. 거기서 비판하는 기사에 이 서유근의 기사 제목이 나옵니다. 서울대생 96%가 조국 복직 반대. 그건 아니지. 이렇게 썼죠. 네,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데. 네. 그리고 미디어 오늘 보도가 있었어요. 조국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한인섭 연구원장이 그 집 앞 복도까지 그때 그 청문회에서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제발 좀 집에 와서는 우리 가족들 놀라니까 하지 마십시오. 야밤에 찾아오지 마십시오. 얘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인섭 연구원장이라고 그 뭘 조작을 해줬다. 인턴 그거를 뭐 그 사건에 연루돼서 검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10년 전 기억을 더듬어서 아는 대로 정직하게 다 소명을 했다. 이거 오해가 풀리리라고 생각한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집에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연구원장이 찾아와 있으니까 일찍 새벽에 출근을 해요. 놓친 거죠. 서유근이. 그러자 제목을 이렇게 씁니다. 한인섭 도둑 출퇴근. 이게 기사를 썼어요. 그러자 이제 한인섭 원장은 이제 교수시고 아내분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또 반박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그럴수록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해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얘기했죠. 한인섭 원장은 가서 자기 기억나는 대로 소명을 했고 이 오해가 풀릴 거라고 믿는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해명을 또 하래요.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 거예요. 조국이 주범이다. 조국이 시켰다. 조국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자가. 어린 놈이. 어린 놈이는 뭐야? 어린 놈이는 빼자요.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1년밖에 안 아유 잘 나가다 그래. 나이도 먹은 놈이. 마지막 왜 그래 진짜 나이도 먹은 놈이. 이거 강성범 씨 만약에 이 서기자 서기자가 성별이 여성이었으면 여자가 이랬을 거를. 그러면 또 아이고 안 돼요. 성인지 감수성에 예, 반하는 내용이에요. 예. 유료 방송에서 막 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거지만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서유근이란 기자 제목으로 기자라고 하지만 서유근이라는 영업사원 제목으로 첫 기사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민노총처럼 하면 일 주더라. 입사하자마자 쓴 기사가 이래요. 민노총처럼 하면 일 주더라. 너도 나도 공사장 새벽 시위. 아주 노란 색상이에요. 예. 그리고 입사한 지 1년 만에 정말 조선일보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정말 유망기레기가 아닌가. 유망기레기. 전형적으로 프레임 짜는 기사 전문가네요. 그러니까 인턴으로 입사해서 내가 볼 때는 금방 이제 일반 기자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충성하면.
조선일보의 루키렉이네 루키렉이. 유키렉이 따라라따라.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광고는 온누리 스마일 안과의 광고입니다. 아직도 10년 전 라식밖에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온누리 스마일 안과에서 1mm 스마일 라식을 확인하세요. 온누리 스마일 라식은 단 1mm만 절개해 하루 만에 검사와 수술 모두 오케이! 일상생활 복귀도 단 하루 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연차 휴가 없이도 시력 교정이 가능합니다. 온누리 스마일 안과에서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직장인 데이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수술 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초록창에 온누리 스마일 안과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온누리 스마일 안과는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네. 온누리 안과, 온누리 스마일 안과네요. 네.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네.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 기사. 이거 안 해요 광고? 번개텔레콤 광고도. 좀 챙겨라. 짜식 끝난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아니 다 내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잘못했습니다. 아주 더러운 경영이에요. 자, 범교텔레콤입니다. 5번째 광고. 믿고 사는 좋은 친구 범교텔레콤입니다. 12월 범교에서는요. 한 해 동안 아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몬드 초코볼 1.5kg를 1.5 너무 많다 그건 1.5kg을 추첨을 통해 총 100분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등록된 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등록해주세요. 아이폰 11, 노트 10, V50s 공동 구매 중에 있습니다. 아이폰 7, 삼성, LG 등등 고기능 단말기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ADT 캡스와 인터넷 동시 가입 고객님들 상품권도 많이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사은품 대잔치 준비했습니다. 사은품 대잔치 모든 구매 고객님들께 랜덤 박스를 준비할 예정이니 많이 문의해 주십시오. 범교는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 이벤트 공지하니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요 010-7114-7114 3333 010-7114-3333으로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번교텔레콤 크리스마스라도 뜨고 선물을 잔뜩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광고로 가보겠습니다. 광고가 아니고 기사죠. 기사입니까? 아저씨 내가 봤을 때 무식은 확실히 전염병이야. 무식은 전염병이야. 야 우리 셋 다 그만해. 교수님 뭔지 아셔요? 이제 최진봉 교수님만 이제 전염되면 우리 방송 끝나는 거야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 겁니까? 이거 중앙일보네요. 김준영. 단골 손님. 야, 아이고 우리 VVIP. 예, 단골 손님. 아유 어서 오셔요. 12월 15일자 기사네요. 제목: 박관용 국회의장은 방망이만 두드리는 자리 아니다. 중재 아쉬워. 지금 이 시점에서 다 끝난 정치인, 이미 은퇴한 정치인, 집에서 손주 보는 정치인을 왜 소환을 했을까?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을 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 딱 목적은 문희상 까기 위해 박관용을 불러 올린 거예요. 근데 박관용이 얼싸 좋다 하고 여기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뭐 볼 것도 없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는 민주주의가 고장난 상태다. 대화 타협이란 정치의 기본을 그 어느 정당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박관영 의장이 전 의장이 말했는데, 대화 타협 정치 기본을 누가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누가 국회를 망치고 있나요? 지금 박관영 의장이 몸담았던 그 정당의 후배들이 망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나경원이 원내대표 하면서 여야 함께 모여가지고 합의서 썼죠. 그거 어떻게 했어? 백지화 됐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원내대표 심재철이 나가지고 돼가지고 합의해갖고 돌아갔지. 그것도 엎어뜨렸지. 전부 지금 대화 타협 무너뜨리는 것은 자유한국당이야. 근데 이거를 양비론으로 여야가 똑같이 잘못했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이롭게 하려는 당시의 작태가 아니냐. 그걸 뻔히 알면서 중앙일보 김준영에게 받았었다고 웃기는 것이고요. 또 있습니다. 박관영이 계속 얘기합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히 다수당 편을, 여당 편을 들어준 사람도 아니고 방망이만 두드리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방망이 두드린 건 누굽니까?
그게 정의로웠어요? 박관용 씨, 당신 그때 의사봉 두드릴 때 정의롭다고 해서 두드렸습니까? 에? 창피한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지금 여당 편을 들면 안 된다고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중앙일보 김주정이도 웃겨.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르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자유한국당 출신에 그렇죠. 없으니까 자유한국당. 골라온 게 박관용이야. 에라이 씨.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 방망이 두드리던 거 그 생생히 기억하는데 이 사람한테 지금 정치를 갖다 논하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망이를 두들 때 이 사람이 그러면 누구 편이었냐는 거예요. 제 그래요. 말은. 네. 그러면서 지금 누구 편 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대화와 타협을 걷어찬 사람이 황교안이에요. 맨날 밖에 나가 지금도 밖에 나가 있잖아요. 장애투쟁하고 장애투쟁, 삭발하고. 그러니까요. 대화 타협이 국회의 정치인데 국회 정치를 다 걷어차고 밖으로 나온 사람이 황교안 대표라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태극기 집회하는 데랑 무슨 그 이상한 목사라는 분 있죠. 전광훈 집회하는데 거기 가서 또 발언하고 이런 사람이 황교안 대표인데 누가 대화 타협을 지금 안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대화 타협하겠다고 문은 열려 있다 그러고 오라 그러고 그 원내대표 회의하는데 안 오잖아요. 국회의장이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원내대표들 모아놓고 회의하고 합의해 와라 얘기하고 그때 안 와요. 나경원 원내대표 안 오고. 그럼 누가 안 왔는데 지금 대화 타협을 누가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처럼 근데 박관용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의장이 이걸 풀어야 된다고. 자기는 매번 식사를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문희상이 지금 놉니까? 교수님 말처럼 안 놀아. 계속해서 딜레이 시키고 일단 합의해라 이야기해봐라. 안 하잖아. 누구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오잖아. 이 열심히 하는 분한테 왜 뭐라고 해? 이거야말로 김준영 시벌로마야. 그러지 마요. 시벌로마. 나는 여기서 빠지겠어. 그러니까 저도 나는 빠지겠습니다. 아니 나는 빠지겠습니다. 강성범 우리 몰라. 아니 행할시 죄벌 일할로 말마 일하는 말을 왜 또 벌을 주느냐 그거예요? 난 몰라. 대통령 두 번 한다고 10월로만? 아니 난 왜? 이게 왜? 김주정 씨, 저 기분 나쁘면 강성범 개인에게 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준영 씨 이거 있는 말이야 이거. 행할시 죄벌 일할로 말마 왜 일하는 말에게 벌을 주느냐 그 얘기인 거죠. 그 문희상 의장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초월에 만들어 가지고요. 원내대표 당대표들 모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협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편드는 게 아니 민주당 편들었으면요. 패스트트랙 벌써 통과됐을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기다려 주잖아요. 자유한국당과 합의해 와라. 맞아요. 그리고 계속 뭐 국회 여는 것도 몇 번을 연기해서 안 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여당 편 안 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 마치 국회의장이 방망이만 두드리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이건 명예훼손적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방망이만 두드리는 자리 아니다. 이 말은 누구를 뭐 직접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문희상 의장에 대한 지적인 거잖아요. 예. 문희상 의장이 그렇게 방망이만 두드린 사람이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문제가 있고 마지막 어떻게 끝내냐면 박 전 의장은 박관용 의장을 얘기했죠. 나는 의장을 하면서 후대에 모욕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탄핵 때 국회의장 한 걸로 이미 역사에 오욕으로 남았습니다. 그거 후대 사람들이 역사에서 그거 어떻게 쓸까요? 에? 신발 막 날아고 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은 전진합니다. 그걸 어떻게 명예로 쓸까요? 그럼 타협과 대화와 타협이라면 그 당시에 그렇게 유시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분을 토하면서 거기서 막으려고 했습니까? 그게 대화 타협입니까? 그 사람들 목소리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 사람들 의견 하나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게 무슨 대화와 타협이야?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그게 날치기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요. 예, 박관용 의장 부끄러워지 아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창피하게. 진짜. 그리고 와 우리 같으면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김준영이가 찾아와도 점잖게 탈려서 돌려보냅니다. 냅다 그걸 확 물면 어떡해. 너도 한마디 해. 저요? 사자성어 이런 거 한번 해. 아까 형 김준영한테 했죠? 준영 씨 사자성어 한 거야 사자성어. 좀 안 보고 있겠지? 야, 근데 신이봐 편집 좀 해. 우리 방송에 언급되는 기자들은 기분 진짜 뭐 같겠다. 근데 자기가 한 일이잖아요. 그래. 그리고 감사해? 기사 쓸 때 저는 내보내기 전에 좀 베란다 나가서 하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기명으로 쓰는 거예요. 기명이란 말이 기자 이름을 직접 쓰면서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쓴 기사는 영원히 남습니다.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기자의 사명감을 갖고 공정한 기사를 썼는지를 늘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은 뭐 회사가 뭐 압력을 넣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의지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게 되면 본인의 이미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역사에 이거는 영원히 남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젊은 기자들이 좀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면 나중에는 이거를 헤어나올 길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생각 좀. 또 김영 기사고 이것도 역사에 남잖아요. 자기 맞아요. 이름으로 쭉 남는데 자식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아,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뭐라고 교육시킬 거예요.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네. 지난주 너무 많이 했어. 이게 딱 좋아. 1시간 조금. 강성범 씨가 많이 준비해 많이 오셨죠. 네, 지난번. 이제 좀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광고가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아 네. 가지산 돼지국밥 진짜 다음에 넣기 바랍니다. 형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형? 개인의 입방정 떨었다가. 예. 근데 우리가 한 해 한 해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한 팬분이신지 아니면 그냥 시청자분이신지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매 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저널리즘 몇 회, 저널리즘 몇 회, 3회, 4회 이렇게 달아가면서 블로그에다가 그 언급됐던 기자들의 프로필, 기사 아유. 같은 것들을 다 포스팅을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게시판에도 올려주시나? 우리 게시판에 좀 올려주십시오. 아유 이왕에 힘들게 하신 건데 네. 더 많이 알아야죠. 예. 네. 그게 그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지. 그걸 다 정리해서 올리시더라고. 매 방송이 끝나면 바로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널리즘 M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퍼뜨려 주시고 자 오늘 마치고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네. 8시 8시. 8시 반 아니죠? 8시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8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남겨. 아, 소름 돋아.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 번 더 읽어드리고 가야 되겠다. 교수님 장원입니다. 혹시 지금 오고 계신가요? 오늘 8시 30분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심히 오세요. 저희 다 8시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교수님이 제일 정확하시네요. 8시 30분에 하기로 했습니다.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우리 목사님은 네. 크리스마스 때 엄청 바쁘시겠네요. 또. 그렇죠. 교회 가서 제일 이제. 바쁘실 때. 네, 맞습니다. 네, 바쁜 거 끝내고 다음 날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